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케스트로의 박종섭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전문 회사고요. 엔드투엔드로 저희가 서비스 또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성형 AI 시대에 파스 플랫폼 비즈니스 방향이 얽히게 되고 고객들은 이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미국 스마트폰이 31%로 도달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플랫폼은 54.8% 하는 동안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지금 많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분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림을 생성하는 오픈 소스거든요. 푸른 잔디밭 위에 아름다운 소녀가 춤을 추고 있는,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이런 스크립트만 주면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에베레스트 산에서 스키잉을 타는 모습을 해줘,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오픈 소스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저렇게 깃허브에서 스타를 받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스플릿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단숨에 저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 관심이 많고 뜨겁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생성형 AI 시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콘텐츠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한테 당근하고 시금치를 먹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런 멘트를 쓸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시금치와 당근을 잘 먹게 해주는 동화를 한번 만들어줘 하면 동화가 만들어집니다. 동화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그림책을 만들어줘 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림책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부모님 보이스로 된 동화를 읽어줘 하는 것까지 되면 오디오북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의 주인은 누굴 걸까요? 그거를 의도한 사람일 걸까요?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일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뭔가를 기획하신 분들의 공이 더 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PT를 하기 전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 측면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 주최 측에서 한 달 전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의 주가 총액이 3위였어요. 제가 이 자료를 주기 전에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한국경제TV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보거든요. 오늘 또 시총 1위를 했더라고요. 애플하고는 좀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총 1위를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GPU가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돈 주고 사기도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그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중치하고 바이어스의 집합이에요. 가중치하고 바이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텐서플로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텐서라는 것도 결국엔 매트릭스란 말이거든요. 행렬을 계산하기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GPU하고 TPU, NPU 같은 유닛이에요. 근데 GPU가 왜 좋으냐면 프로세스 분할되면서 안에 메모리도 있고 각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인공지능 레퍼런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GPU가 좀 최고인 거죠. 근데 향후 저는 이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TPU와 NPU가 결합된 머신들이 아마 더 좋은 효과를 낼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지 뭐 세상에 나온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인텔과 뭐 AMD, 삼성전자, 뭐 ARM이라는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면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앞서가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플랫폼 패권이 올라올 겁니다. 플랫폼 패권이 올라오서 오픈 AI가 가져갈 것이냐, 구글이 가져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패권이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솔루션 최적화 패권일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견해이고요. 제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AI 쪽에 있었고 또 클라우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바라보는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시대의 그 서비스 인프라가 무한 확장 중이라고 제가 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희가 한 7년 전에도 IoT 쪽 분야에서도 스마트 홈 분야, 스마트 팩토리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뭐 다양한 세그먼트들이 그 버티컬 마켓이요. 버티컬 마켓으로 솔루션들이 퍼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저러고 있죠. 인공지능이 뭐 마케팅 분야, 세일즈 분야, 헬스케어 분야, 홈 분야, 다양한 스타일로 현재 수평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런 거는 저희가 무의미해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곳곳으로 AI가 스며들기 때문에 결국엔 저런 부분들이 굳이 분류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수평적으로 가는 그런 솔루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플랫폼 패권이거든요. 플랫폼에서 어디가 우선을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오늘도 뭐 레고란 말 많이 나왔지만 레고형 AI 포탈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우리가 이것을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적용하고 확대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파스라는 플랫폼이 구축을 먼저 한 후에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후가 서로가 상호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가 저는 개최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AI의 능력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손글씨 인식 능력, 음성 인식 능력, 또 이미지 처리 능력, 그다음에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은 이미 인간을 앞섰어요. 저희가 5년 전만 해도 매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지 디텍션 레이싱이 있었거든요. 어느 AI가 과연 이미지를 잘 분류하느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이미 AI가 인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 탑재된다고 한다면 재밌어지겠죠. 재밌어지는 것이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죠. 아까 뭐 자비스 같은 비서로 쓰면 되게 좋겠지만 이게 터미네이터와 같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와 결합되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료는 여러분들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배포 및 관리의 용이성, 당연히 파스 플랫폼은 지금 현존하는 구글의 뭐 AI 플랫폼이라든가 AWS,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파스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오픈 AI, 챗GPT 역시 그 파스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스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B2C 비즈니스예요.
B2B를 여러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축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제일 중요한 게 G2C 서비스가 대부분이에요. G2G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축했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스터머가 어떻게 들어올지가 예측이 안 돼서 그래요. 준비는 해놔야 되거든요. 시티즌이 어떻게 들어올지 서비스를. 그래서 뭐 민원24라든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배달의 민족 마찬가지고 이런 B2C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파스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비즈니스 어질리티는 제공해 주는 게 맞고 개발 및 협력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또 AI 시대 때는 각 기업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다양한 데서 오셨기 때문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및 CI/CD 환경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하고 가용성, 그 다음에 통합 및 상호 운영성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하고 컴플라이언스 이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겠지만 삼성전자에서 LLM 구축하다가 삼성전자의 보안 문서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게 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회사의 보안 문서도 학습을 시키면 얘는 스크립트 형태로 그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회사들이 준비를 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죠.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그 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하시는 벤더들이 오셨지만 저는 약간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파스라는 것을 특히 AI 생성형 AI 시대에 파스를 하려 그러면 그 GPU 옵티마이즈에 대한 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인피니티 스위치도 필요해야 되고, 특히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추론을 만드는, 특히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는 GPGPU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스위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부분은 반드시 GPU를 이네이블 시켜야 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가지고 추론만 하는 쪽은 필요 없어요. GPGPU 필요 없다고요. 굳이 뭐 꼭 GPGPU로 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걸 사다가 CPU만 있어도 그건 되는 거예요. 강력한 CPU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되니까 그런 다양한 그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또 CMP라는 부분이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이 내부 인프라 자원만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AI의 어떤 부분을 이제 그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U 클라우드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MLOps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은 필요 없지만 모델을 만드는 쪽은요, 얘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몰리는데 시간이 GPGPU를 쓰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2, 3일이 걸릴 경우도 있고 뭐 8시간 이상 걸리는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뭘 바꾸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요.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가 10억 개에서 20억 개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가중치로 보면 가중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이 있다니까 뭐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몇백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몇백 차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MLOps가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모델은 무슨 파라미터 상황일 때,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일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냅니다 하고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학습 계속하면 더 좋은지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 용어로는 오버핏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과적합돼서 학습이 됐다고 그래요. 언더핏보다는 오버핏이 낮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간 모델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기능들이 이제 MLOps에서 해주는 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올인원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올인원 플랫폼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서비스를 좀 가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인프라는 현재 온프라미스도 필요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조합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큰 회사들은 대부분 ERP하고 DB가 있거든요. 또 전문가형 시스템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는 왼쪽에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포털이 있어야 돼요. 사내 지식 서비스 검색이라든가 ERP, DB 가지고 경영에 필요한 레포트를 만들어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 포털들을 쭉 리스트를 할 거고요. 하지만 이 엔진은 이제 있어야 되죠. 클라우드 엔진하고 플랫폼 통합 관리 서비스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음성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영상막 시각 데이터, 언어 데이터, 문서 데이터, 또 신규 튜닝 데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은 그 펑션에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을 가져다가 나한테 맞춰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트랜스포드 AI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그 본인에 맞는 그 자기 회사에 맞는 아키텍처를 그리셔서 그 AI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90% 이상의 그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뒤에 그 써놨지만 대부분 그 사용자가 많은 순에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순으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부적으로 사내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요, 사내 직원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사는 서비스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내 직원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특허 부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기술 부에 있는 분들은 그 논문, 새로운 기술을 알기 위해서 논문 검색하는 시간도 바쁘잖아요. 또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이제 대고객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앞에서 이런 노하우가 안 쓰면서 고객부터 서비스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의 컴플레이닝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하기 쉬운 서부터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은 프라이빗으로 구축할지, 퍼블릭으로 구축할지, 하이브리드로 구축할지,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에 할지도 나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용 도메인이라고 써놨는데, 지식 질의응답 쪽에는 기존에 이제 레그를 이용해서 또 제품 매뉴얼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제품 하면 매뉴얼 같은 경우 학습을 시키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회사도 제품에 매뉴얼이 한 몇백 페이지가 돼요. 몇백 페이지를 사실은 일일이 공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레그 같은 걸로 서비스를 해놓으면 필요한 거에 따른 그 질의만 오면 바로 답변해주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쓰고 계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실 요즘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스마트폰 기능을 매뉴얼을 다 학습을 시켜서 바로 고객들한테 챗 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DB하고 ERP 같은 경우에는 콜이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적용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쿼리로 변환해주는 텍스트 투 쿼리,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코드 생성해주는 텍스트 투 코드,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스피치 투 텍스트하고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어서 이건 이제 고객 대응용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 기반은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 리걸 쪽이라든가
마케팅 팀에는 저런 걸 학습시켜서 새로운 마케팅 용어를 만들어낸다거나 리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 회사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객분들이 인프라가 굳이 클라우드로 가는 건 가장 좋은 그 비즈니스 애저빌리티에서 좋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워크로드 변경 없이 컨테이너 워크로드만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아스서부터 파스, AI 옵스 모니터링서부터 전반적인 그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제품으로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가 오케스트라하고 마에스트로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한번 오시게 되면 모든 회의실은 음악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품은 다 그 악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아스 제품인 콘트라베이스, 그다음에 파스 제품인 비올라, 거기에 위에 올라가는 그 마에스트로 CMP, 그다음에 투바 제품 빅데이터, 그다음에 트럼본 CI/CD, 그다음에 ML 옵스, AI 옵스 이렇게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 AI하고 파스는 서로 좋은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좋은 오케스트레이션이 일어나야 좋은 진정한 서비스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